많은 분들이 아마 유산균을 많이 챙겨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균은요, 장에 들어가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균은요, 억제하고요, 유익균은 더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장이 편안해지고요, 변비도 줄어들고 설사도 줄어드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죠. 또한 면역세포에 대한 면역세포도 발달시키고요. 면역 기능도 더 증가시키는 조절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유산균들을 쫙 지켜보다 보면요. 우리가 상당 부분이 유산균이고요. 또 기능성 내용을 잘 지켜보면요. 유산균 증식이라고 다 고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유산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미생물학자인 손앤버그가요, 유산균을 나그네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2주 정도 머물렀다가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하는 야구를 할 때 좋은 역할을 하고 빠지는 구원투수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와 또 장수마을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도시 거주자들의 장내균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비만 억제나 대장 질환 등에 도움이 되는 장내 미생물, 즉 유산균이 3배 내지는 5배까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산균이 우리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균 중요하다는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산균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그걸 잘 판단이 안 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산균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네. Q&A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유산균 Q&A 첫 번째 먼저 보시면요. 유산균 발효식품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보통 발효식품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는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고추장. 이런 네. 거 먹고 김치 같은 데서도 충분히 발효식품이 나와서 굳이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먹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이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발효식품에 유산균이 풍부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사실 김치도 1g당 유산균은 1억 마리 정도의 균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장환경을 활발하게 조성하려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인의 한국 채소 섭취량이요. WHO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의 보조적인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이섬유가 부족한 환경이요. 장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생쥐한테요.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물을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식이섬유를 먹이로 사용하는 미생물은 줄어들고요. 점막 병원균이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내 세균들이 결국은 점막을 먹이로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점막이 얇아지겠죠. 그러면 그 점막 사이로 구멍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장 점막이 약해지게 되고 그런 장 점막 사이로 세균이나 독소가 움직이게 되면서 혈액으로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결국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발효식품으로 충분하지 않다. 따로 섭취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산균 쇠가 닿으면 죽는다. 이거는 저 들어봤어요, 저. 저 정말 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요거트나 이런 거 먹을 때도 쇠 스푼 맞아. 말고 나무. 네, 나무 아니면 저 플라스틱 스푼을 먹거든요. 맞아, 이거 맞아. 진짜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콜라를 마시면 이가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 머금고 있고 뭐 담궈놨을 때의 이야기지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도 쇠 스푼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담가놓지 않고 바로 떠서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숟가락이 유산균을 죽일 만큼의 그러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빠르게 드시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아유, 저희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유산균 Q&A 보시면 장내 세균을 왜 길러야 하나?입니다. 아니, 세균이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세균을 어떻게 길러요? 길러야 되나요? 일단 장내에는요 네. 약 38종의 미생물하고 수백 종의 유산균이 균 자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균을 구분해 보면 중간균,
또 유익균, 유해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간균 같은 경우는 박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유해균 세력이 커지게 되면 유해균에 붙고요. 유익균 세력이 커지게 되면 그 유익균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해균 세력 자체가 커지게 됐을 경우 중간균이 영향을 주어서 장내 환경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85대 15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내에 세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유익균을 증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유익균을 길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유산균입니다. 네. 유익균과 유산균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섭생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